전라남도 끝자락의 작은 포구. 갯벌 위로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렸다. 물대표를 펼쳐든 한미라의 손등엔 소금기가 배어 있었다. 환갑을 2해 넘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물때와 함께 시작되었다. 사리와 조금을 가르는 달의 리듬이 곧 그녀의 생활이었다. 오늘은 조금 6째 날, 썰물이 더디게 빠지는 날이었다. 이런 날엔 갯벌 작업보다 건조장 일에 집중해야 했다. 오래된 멸치 건조장 처마 아래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남편이 떠난 뒤 8년. 일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지켜왔다. 새벽이면 솥에 물을 끓이고 멸치를 삶아 그물에 펼쳤다. 해가 중천에 오르면 미역을 털어 말리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 맡긴 젓갈 항아리를 뒤적였다. 손이 부족해도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다. 남편 한상철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불을 지피던 자리. 마을 안악들이 겨울 양식을 맡기던 자리. 바닷바람이 가족처럼 드나들던 집이었다. 건조장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20년 전 사진이었다. 상철이 그물을 손질하고 이라가 멸치를 뒤집으며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둘이서도 충분했다. 아침마다 함께 물대표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계획했다. 상철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일손만큼은 빠르고 정확했다. 물때 맞춰 사는 게 어부 인생이여.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리고 8년 전 겨울, 그는 폭풍우 속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라는 한동안 건조장 문을 닫았다. 솥을 볼 수가 없었다. 끓는 물소리가 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미라 씨, 우리 젓갈 어쩌노? 당신 손맛 아니면 안 되는디. 멸치 삶는 건 당신밖에 몰라. 부탁이여. 그렇게 미라는 다시 불을 지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듯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허리는 자주 삐걱거렸고 무거운 솥을 옮기기엔 힘이 부족했다. 그날 오후 마을에 관해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장 최덕수였다. 미라 씨, 임시로 도와줄 사람이 내려온대요. 육지에서 온 사람인데 일손 좀 거들어준다니까 한번 써보세요. 품삯군에서 지원해준다 카더라고. 미라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앞섰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멸치를 삶는 것도 그물을 다루는 것도 모두 손맛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다. 잘못 건드리면 하루 작업이 물거품이 된다. 해질 무렵 폭우로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카드 상자 하나와 긴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단단해 보였고 해진 작업복 차림이었다. 얼굴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박준, 52이라고 했다. 해운대 근처 호텔 주방을 오래 지키다 가족사를 겪고 떠돌게 되었다는 말을 짧게 덧붙였다. 칼 갖고 다니는 목수는 아니고 요리사입니다. 준이 나무 상자를 열며 웃었다. 안에는 크고 작은 조리용 칼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각각의 칼날엔 손때가 묻어 있었고 자루는 오래 쥐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미라는 그 칼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칼들은 주인을 닮았구나. 낡았지만 버려지지 않은, 쓸모를 다하지 못한 도구들. 요리사면 생선 다룰 줄 아시겠네요. 미라가 물었다. 멸치는 처음이지만 생선이야 수천 마리 만졌죠. 호텔에서 회 코스 담당했습니다. 주는 담담하게 답했다. 미라는 경계심 대신 호기심이 스몄다. 손이 모자라던 참이었다. 그리고 요리사라면 적어도 불 다루는 법은 알 테니까. 그럼 내일 새벽부터 나와보세요. 몸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조장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시멘트 바닥, 녹슨 철제 선반, 곳곳에 쌓인 소금, 자루와 그물. 하지만 정리는 깔끔했다.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고 작업 동선이 눈에 보였다. 여기서 자면 안 될까요? 준이 물었다. 예? 숙소 구하는 것보다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요. 새벽 일이면 가까운 게 낫잖아요. 주는 건조장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창고로 쓰는 공간이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쥐 조심하고. 그날 밤 주는 창고를 정리했다. 쌓여있던 빈 상자를 치우고 낡은 돗자리를 펼쳤다. 침낭 하나와 작은 랜턴이 전부였다.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차갑고 짠 바람. 하지만 싫지 않았다. 이곳엔 아직 사람 냄새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오래 머물렀던 흔적. 누군가 이곳을 지키려 애썼던 온기. 다음 날 새벽 4시. 미라가 건조장 문을 열자 주는 이미 깨어 있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갈아입은 상태였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미라가 말했다. 주방 습관이에요. 새벽 4시면 육수 끓이던 시간이거든요. 주는 웃으며 답했다. 미라는 솥에 물을 붓기 시작했다. 큰 솥 3개. 각각 용도가 달랐다. 첫 번째는 멸치 삶는 용. 두 번째는 소금물 데우는 용. 세 번째는 예비용. 주는 말없이 옆에서 지켜봤다. 미라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첫 번째 솥에 넣었다. 얼마나 넣어야 해요? 준이 물었다. 손맛이요. 오늘 멸치 상태 보고, 바람 세기 보고, 그때그때 다르지. 미라는 손가락으로 소금물을 찍어 맛을 봤다. 이 정도면 딱이요. 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시피가 아니라 감각이구나. 호텔 주방에서도 그랬다. 육수를 끓일 때, 소스를 만들 때, 결국 마지막은 혀와 손끝의 감각이었다. 미라는 삭정이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손밑을 핥기 시작했다. 불 조절 좀 봐주세요. 너무 세면 멸치가 부서지고, 너무 약하면 덜 익어요. 주는 삭정이 앞에 앉았다. 불길을 보며 공기 구멍을 조절했다. 주황빛 불꽃이 일정하게 타올랐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저 사람, 불을 아는구나. 물이 끓기 시작하자 미라는 멸치 바구니를 가져왔다. 신선한 멸치들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걸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조금씩, 천천히. 미라는 한 움큼씩 멸치를 솥에 넣었다. 멸치들이 끓는 물 속에서 하얗게 일렁였다. 주는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봤다. 주방에서 수없이 봤던 장면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여긴 공장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부엌이었다. 얼마나 삶아요? 준이 물었다. 보면 알아요. 색깔이 변하고 눈알이 하얗게 되면 바로 건져야 해요. 10초만 늦어도 살이 풀려버려요. 미라는 큰 뜰채를 들고 솥을 지켜봤다. 정확히 2분 30초 후 그녀는 멸치를 건져 올렸다. 물기를 털고 그물에 펼쳤다. 이제 햇볕과 바람이 일하는 시간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건조장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미라는 그물에 펼쳐진 멸치를 고르게 펴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간격을 조절했다. 주는 그 옆에서 묵묵히 따라했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집중력만큼은 대단했다. 호텔 주방에선 뭐 하셨어요? 미라가 물었다. 메인 주방 수셰프. 생선 손질이랑 육수 담당이었죠. 불 보는 건 익숙합니다. 주는 답하며 멸치를 뒤집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미라의 목소리엔 호기심이 섞였다. 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주방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책임지고 물러났죠. 그리고 난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가족도 집도 다 정리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보내고 나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집은 남았으니까 붙잡고 버텼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다. 멸치를 뒤집고
그물을 정리하고 다음 배치를 준비했다.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다. 멸치를 빨리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마르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미라가 서두르자 주는 말 없이 어망을 정리하고 삭정이로 화력을 살려 두 번째 솥을 달궜다. 끓는 소금물에 다음 멸치를 넣었다. 그의 손놀림이 달라졌다. 숟가락으로 떠서 건져 올리는 타이밍, 불 조절하는 손길. 모두 아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정오가 되자 미라는 간단히 점심을 준비했다. 멸치 몇 마리를 볶아 주먹밥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주는 건조장 한쪽에 앉아 그 밥을 받아들었다. 맛있네요. 그가 말했다. 멸치 볶은 거요. 어제 말린 거. 미라는 자신도 주먹밥을 하나 집어들었다. 이 맛, 오래간만이에요. 집밥 같은 맛. 주는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집밥은 못 먹었어요? 미라가 물었다. 주방 음식은 손님을 위한 거니까요. 집밥은 다르잖아요. 정성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주는 주먹밥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내려놓았다. 여기선 그게 느껴져요. 이 집이 살아있다는 게. 미라는 빙긋 웃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가끔 이 집이 저를 살려주는 건지, 제가 이 집을 살려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오후 내내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다. 햇볕이 뜨거워지자 미라는 차양을 조절했고, 주는 그 아래서 멸치를 뒤집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그물의 위치를 옮겼고, 습도가 올라가면 건조 속도를 체크했다. 모든 것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해질 무렵 첫 번째 배치가 완성되었다. 바삭하게 마른 멸치들이 그물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미라는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됐네요. 그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도 하나를 맛봤다. 고소하고 짭짤한 맛. 그리고 바다의 풍미. 이게 바닷바람 맛이군요. 그가 말했다. 맞아요. 이 맛은 기계로는 못 내요. 바람과 햇볕, 그리고 시간이 만드는 맛이요. 미라는 멸치를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주는 그 옆에서 함께 멸치를 담으며 물었다. 이거 다 어디로 가요? 마을 사람들 나눠주고,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는 젓갈 담그는 데 써요. 겨울 준비요. 미라는 바구니를 들어 창고로 옮겼다. 폭우 너머로 석양이 번졌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다가 금빛으로 일렁였다. 바람이 건조장을 스쳐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미라는 물대표를 다시 펼쳐들었다. 내일은 조금 일곱째 날. 물이 더 천천히 움직이는 날이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어요? 미라가 물었다. 당연하죠. 저 여기 있잖아요. 준이 웃으며 답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의 손은 바다를 모르는 손이 아니었다. 불과 소금과 시간을 아는 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을 살려낼 수 있는 손이었다. 그날 밤 이라는 액자 속 상철의 얼굴을 보며 작게 속삭였다. 여보, 일손이 생겼어. 좋은 사람이여. 건조장 창고에선 랜턴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주는 침낭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얼굴을 스쳤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곳엔 그를 기다리는 일이 있었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별이 총총히 뜬 밤하늘 아래 작은 건조장에 온기가 돌았다. 바닷바람이 익어가는 집, 그 집에서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다.